네, 추석 앞두고 오늘 정치권엔 새로운 소식이 많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와 오늘 전국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까 같이 앉으셔서 예. 조혜진 의원 인터뷰도 보셨고 맞습니다. 고개도 이렇게 네. 끄덕끄덕 하셨는데 먼저 국민의힘 박주선 전 의원은 고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리고 삼고 초려 끝에 정진석 부의장이 수락하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네. 박주선 전 의원이라든가 김병준 전 의원도 거론됐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좀 전향적인 입장으로 좀 국민의힘이 바뀌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당내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다 비대위원장이라든가 비대위원을 좀 고사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예. 그 이유는 시한부가 될 가능성이 큰 거죠. 물론 이제 법원의 판결이 나야겠지만 네.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은 동일한 재판부고요. 그리고 비상 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한 규정이 당원 당규 정도 개정한 것인데 그것도 결국 비상 상황에 대한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일반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이제 정진석 전 부의장이 맡았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독배를 마신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14일부터 다시 또 이제 가처분 신청하게 되면은 예. 다시 또 심사하게 되고 그러면은 사실상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상식으로 봤을 때는 법률적 상식이라든가 봤을 때는 새로운 비대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재판부 부장판사이기 때문에 이게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 당내 분위기가 그런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모양새는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제 정진석 부의장은 윤핵 간의 맏형격이란 말이죠. 또 이준석 전 대표하고 아주 대립적 관계였단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한 거 아니냐, 예.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안타까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뭐 물론 변수가 남아 있지만 어찌됐든 내일 전국의 의결만 거치고 나면 새 비대위는 출범을 합니다. 네. 권성도 원내대표 새로운 비대위 구성 이후에는 거취를 결정하겠다, 스스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퇴 쪽으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아까 조혜진 의원 얘기로는 추석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그 했어요. 얘기는 사퇴 안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원은 결국 이제 보수의 보루인데 이 보수 정당이 법원과 대결하는 모양새는 결코 보수층에서 바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예. 예. 그러나 하여튼간에 지금 봤을 때는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약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보수층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했다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면 아주 깔끔하거든요. 물러나고 새로운 원내대표 뽑아서 그 새로운 원내대표 중심으로 다시 당을 구성한다 그러면은 법원이라든가 일반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뭔가 후퇴하는구나 이런 생각할 텐데 예. 굳이 지금 남아서 또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자기가 지명했단 말이죠. 그런 거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계속 남아 있을 확률이 크다. 근데 단 재판 판결을 좀 볼 것 같아요. 예. 만약에 14일에 인용이 된다 그러면은 아마 그럼 이제 정진석 의원은 이제 그만 못 하잖아요. 예. 윤핵 간의 맏형인데 정진석 원내대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권력 핵심으로서. 근데 만약에 인용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래 정진석 맏형이 계시니까 윤핵 간의 중심 라인이 있으니까 그거는 물러나도 된다. 뭐 그런 제 추정입니다 지금. 근데 이 국민의힘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추정하고 생각할 때는 권력관계에 의해서밖에 지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내부의 권력관계, 윤핵관, 뭐 지금 뭐 검핵관, 뭐 여러 핵관이 나오는데 그런 관계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권력관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추정해봤을 때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재판 인용 결과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 내에선 재판 결과를 좀 보고 나서 흘러갈 것이라는 얘기인데 이준석 전 대표 얘기까지 하고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일단 이준석 변호인단 입장문을 좀 화면에 띄워봐 주시고 박주선 전 의원을 향해서도 좋은 분이니까 꼭 모셔라. 하지만 가처분을 예고했거든요. 이후 이준석 전 대표의 좀 대응을 좀 예상해 본다면?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미 저는 대권 행보를 시작했다고 봅니다. 예. 그 대권이라는 것은 이제 5년 뒤, 4년 네. 뒤인가요? 5년 뒤에 이게 그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거든요. 험난한 과정을 이제 겪고 예. 그렇게 가야만 된다라는 정치적인 자기의 이제 욕심과 야심이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안에 살펴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이 싸움을 이길라 그럴 겁니다. 그럼 당연히 가처분 신청을 하겠죠. 예. 그렇게 돼서 이제 내년 1월 이후에 어떤 로드맵을 보게 되는 것이고 예. 국민의힘이 자꾸만 곤란한 과정으로 겪게 되고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아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우호적 분위기도 생성될 테고 예. 지금은 지금은 상당히 이제 국민의힘의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아까 조혜진 의원도 그러는데 살얼음판인 것 같아요. 이준석 얘기를 꺼내면 안 되는 거죠. 금기어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좀 다른 형태로
해나가려고 하는 것인데 예. 그런 측면이 있어요. 만약 이준석 전 대표의 싸움이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한 싸움이냐, 국민의 의사와 국민의 요구와 욕망을 위한 싸움이냐라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그런 권력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어떤 식의 호응을 받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추석 민심 그리고 추석 이후의 변수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당론으로 김건희 특별법 발의하고 국회의안까지 제출까지 마쳤습니다.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추석밥상에 올라가면 안 되니까요. 예.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검찰 소환 문제 또 이제 물론 서면조사 소환을 안 했습니다. 소환을 불응했지만은 지금 문제는 그 정치적 이슈를 바꾸려고 하겠죠. 그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으로 그래서 돌려서 특히 어제 발표됐습니다만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여론은 상당히 아주 안 좋습니다. 대학 네. 사회에서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점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연루된 정황이 있지 않냐 이런 이제 주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국면을 추석 밥상에 이제 김건희라는 인물을 이제 올려놓으려고 하는 이재명은 빠지고 그러한 이제 정치적 공세들이 예. 정치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점들이 충분히 가만히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절차적인 측면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는 했는데 사실 국회 통과하기까지는 걸림돌이 적지 않다 이런 전망이 많거든요. 일단 법사위원장부터가 국민의힘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 특검을 발의한 김영민 의원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네. 예. 먼저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예. 10명이서. 근데 그 들어오면 이제 법사위원장이 김도 의원,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패스트 트랙 태우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법사위 자체 안건이니까 180일 정도. 패스트 트랙 하려면 이제 휴대전화에 조정환 의원이 이제 동의를 해줘야 돼. 한 명이 모자란단 말이죠. 예. 그럴 경우에는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합의하면서 이 패스트 트랙 태우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 아직 얘기는 정확히 안 됐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 패스트 트랙 된다니 본회의에서는 이제 뭐 민주당이 다수석이니까 예. 그 관련 법률을 통과시키면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다시 돌아오면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되면 그건 특검법이 이제 실효되는데 그래서 김영민 의원 얘기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상당히 부담을 갈 것이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배우자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배우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대통령이 그걸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건 상당히 정치적 부담을 갖는 거 아니냐. 그래서 차라리 특검 진행된 다음에 얘기입니다만 특별검사를 2명이 추천하지 않습니다. 2명을 예. 추천한다. 야당에서 추천하죠. 야당에서 추천하고 예. 여당에서 추천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좀 우호적인 사람을 추천할 상당히 확률이 높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바램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이제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루비콘 강을 건너는 아주 거대한 전쟁이 여야 간에 벌어졌기 때문에 결국 이제 추석 이후에 여론, 민심, 과연 이제 결국 민심을 둘러싼 전쟁이 되는 건데요. 지금 이제 법률적인 전쟁은 이제 결국은 검찰 특검하는 것이고 과연 국민 여론이 어디로 가느냐라는 예. 문제가 저는 이제 특검법이 통과되느냐 아니면 그것이 부결되느냐 그냥 없던 걸로 되는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바로미터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추석 이후에 아마 여론조사 할 것 같은데 네.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뭐또 특검과 별도로 다른 또 방향으로 공세가 있어서 나토 순방 당시에 김건희 여사 착용했던 장신구, 네. 그 공직자 재산 신고에 누락됐다는 의혹 관련해서 윤 대통령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공직자 재산 신고는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예. 김건희 여사는 지금 뭐 민간인이 아니었습니까? 예. 이제 민주당의 김의겸 대변인과 했던 거는 이해 충돌 관계로 해서 이게 굉장히 고가의 뭐 목걸이 뭐 하나 6천만 원, 1,200만 원 다 그런 거 아닌가 팔찌 예.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대통령실에 언론에 난 대통령실의 이제 어떤 얘기는 그것은 2점은 빌린 것이고 지인에게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매했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제가 봤을 때도 과연 이제 김건희 여사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 예. 이해충돌 관계를 적용한다는 것이 법률적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나 대통령이 예를 들면 구매했다. 그럼 500만 원 이상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공직자 재산 신고 때 누락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관련 법률에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윤 대통령을 이제 고발 조치한다는 것인데, 근데 아무리 대통령은 뭐 재임 기간 중에 행사 소추가 안 되니까요. 예. 이것은 이제 이재명 당대표도 허위사실 공표죄를 걸었으니까 대통령도 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
윤석열 이런 과거에 또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김건희 대 김혜경 이런 대선 2라운드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별로 좋은 건 아니죠. 네, 이것이. 대선 2라운드. 네, 결국은 이것이 지금 민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내 경제 위기라든가 글로벌 경제 위기, 특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시대적 대전환에 대한민국이 처한 환경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치인들과 국회와 대통령이 좀 고민하고 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 되는데 좀 추석 이후엔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네, 상황은 그럴 좀 그런 것 가능성이 같습니다. 높아 보이진 않고요. 네. 자, 아까 김혜경 씨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면 이재명 대표 아내 김혜경 씨가 오후 1시 40분에 검찰에 출석을 했고 한 3시간 넘게 지금 진행 중인데 아직 끝났다는 얘기는 들려오지 않고 있고요. 아까 그 허위사실 공표도 그렇고요. 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도 기소 가능성 질문 드리면요. 일단 경찰 조사에서는 그것을 이제 고발 사주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이제 거기다 딱 넣으려고 했는데 예. 그 부분은 불송치된 것 같아요. 예. 경찰이 네. 잡아내지 못한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결국은 이제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김건희 특검에 대한 맞불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그래서 아까 제가 대선 2라운드라고 얘기한 것이 대선 2라운드 때도 보면 이제 결국은 후보들 부인 간의 이런 그 정쟁, 네. 또 공방 이런 부분들이 양쪽 캠프에서 막 일어나지 당시 않았습니까? 부인 리스크로. 예, 부인 그랬죠. 리스크. 네. 예. 결국 이제 김건희 특검이 가니까 아유 김혜경도 우리가 검찰 소환해서 보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죄의 유무라든가 경중 이런 부분보다도 상당히 정치적인 것으로 지금 검찰 소환 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아쉽다. 결국은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향후에 이런 대선 2라운드가 이러한 공방, 법적 공방 이런 것보다도 누가 민심을 잡느냐, 이재명이 잡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잡느냐 이런 부분들로 포인트가 옮겨갈 수밖에 없고 그런 점들이 결국 국민 여론을 얻지 않겠냐 네. 그런 전망을 저는 합니다. 예. 네, 아무튼 김혜경 씨 조사 마치는 대로 이제 기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론이 날 것이고 거기에 따라 또 검찰 결론에 따라 또 정치적 파장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뭐 대통령실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적 개편이 있었는데 지금 새 정무 1, 2비서관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이제 인적 쇄신이라는 것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의 20%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예. 인사 문제 아닙니까? 예. 인사 쇄신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인사 쇄신이라는 것은 탕평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인물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번에 이제 정무 라인에서 이제 두상을 바꿨는데 이 얘기도 나오는 얘기는 하고 친박 사람들 아니냐. 예. 아마 이 얘기는 내부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 인사 쇄신에도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내부 권력 투쟁이다. 예. 과연 윤핵관 라인,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장제원 의원이 대통령실 인사에 상당히 많이 관여를 했다는 것이 여의도 정가에서 많이 나왔던 정설인데 윤핵관 라인들이 예를 들면은 대통령실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대거 속아내고 예. 그럼 새로운 라인들 거기에 이제 윤상현 의원도 얘기가 나오면서 친박계 사람들이 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죠. 이런 얘기들 내부에서 나왔더니 아니면 대통령이 어떤 입장에서 이제 전희경이나 장경선을 임명했는지는 우리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네. 하여튼 뭔가 좀 인사 문제에 있어서 좀 깔끔하고 국민들 동의를 받는 인사보다도 내부의 권력 관계에 의한 인사들이 자꾸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대통령 지지율에 크게 반등의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부 권력 관계에 의한 인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끝으로 그래서 윤핵관 시대는 가고 말씀하신 뭐 네. 검핵관 또 신윤핵관 뭐 이런 여러 가지 언론에서 신조어가 나오고 있던데 네. 끝으로 마무리 질문 드리면요. 예. 결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한 나라의 대통령 국가 수반이고 행정 수반입니다. 예. 한 계파의 수장도 아니고 한 정당의 수장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 거는 결코 추석 민심에 추석 밥상에 결코 유리한 우호적인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하지 않는다라는 점들이 굉장히 제가 아쉽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와 함께 전국 주요 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